신덕왕과 경명왕 쇠락하는 천년왕국의 마지막 불꽃. 912년 4월 신라 왕경에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신덕왕 박경희. 천년을 이어온 신라 왕실에 다시 박씨가 왕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부활이 아니었다. 몰락의 시작이었다. 효공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신라의 귀족들은 궁예와 견훤 사이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헌강왕의 사위였던 박경희였다. 아달라왕의 먼 후손이라 했지만 누구도 그 혈통을 확신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었다. 헌강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그의 정치적 연결고리였다. 신덕왕은 즉위하자마자 서둘러 정통성을 쌓기 시작했다. 죽은 아버지 예겸을 선성대왕으로 추존했다. 어머니를 정화태후로 왕비를 의성왕으로 책봉했다. 그리고 아들 승용을 왕태자로 세웠다. 모든 것이 급박했다. 시간이 없었다. 신라의 하늘은 왕의 불안을 그대로 반영하듯 어지러웠다. 913년 봄 서리가 내리고 땅이 흔들렸다. 915년 여름 참포의 물과 동해의 물이 부딪혀 20장이나 되는 파도가 사흘 동안 밤낮 없이 몰아쳤다. 916년 가을 땅이 다시 흔들렸고 그 소리가 천둥 같았다. 917년 봄 금성이 달을 범했다. 천년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 무렵 철원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918년 6월 궁예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궁예는 미쳤소. 더 이상 그를 따를 수 없소. 왕건 장군을 새 왕으로 모시자. 궁예는 도망치다 죽었다. 왕건이 왕위에 올랐다.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 정했다. 신라는 이제 두 강적 사이에 끼어버렸다. 남쪽의 견훤, 북쪽의 왕건. 918년 7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상주의 도적 우두머리 아자개가 왕건에게 항복했다 하옵니다. 신덕왕의 얼굴이 굳었다. 아자개, 그는 다름 아닌 견훤의 아버지였다. 아들이 후백제를 세우고 신라를 위협하는데 아버지는 고려에 붙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 혈연도 의리도 없는 시대, 오직 힘만이 존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신라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919년 사천왕사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소상이 들고 있던 활의줄이 저절로 끊어졌다. 벽화 속개가 마치 짖는 것처럼 소리를 냈다. 불길한 징조로소이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신라를 지키던 사천왕마저 더 이상 신라를 보호할 수 없다는 신호였다. 916년 8월 견훤이 마침내 움직였다. 대야성을 공격한 것이다. 신라의 서쪽 관문인 대야성. 이곳이 무너지면 왕경까지 길이 열린다. 신덕왕은 급히 조정을 소집했다. 대야성을 지킬 방도가 없소. 왕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오. 치욕이었다. 천년 동안 주변국의 조공을 받던 신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구원을 요청해야 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920년 10월 견훤이 다시 쳐들어왔다. 이번에는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진례까지 진군했다. 왕경이 코앞이었다. 아찬 김유를 왕건에게 보내라, 당장. 김율이 급히 고려로 달려갔다. 신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왕건은 즉시 군사를 보냈다. 견훤은 고려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났다. 신라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이제 신라는 고려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소국이 되어버렸다. 920년 봄 신라와 고려는 공식적으로 사신을 교환하며 우호를 맺었다. 명분상으로는 우호였지만 실제로는 신라가 고려의 보호를 받는 관계였다. 그리고 신라의 지방 세력들은 하나둘씩 왕건에게 기부하기 시작했다. 강주의 장군 윤웅이 고려에 항복했다. 하지성의 장군 원봉이 고려에 항복했다. 명주의 장군 순식이 고려에 항복했다. 진보성의 장군 홍술이 고려에 항복했다. 명지성의 장군 성달이 고려에 항복했다. 경산부의 장군 양문이 고려에 항복했다. 신라의 몸통은 점점 작아졌다. 사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921년 봄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다. 김율이 고려에서 돌아와 신덕왕에게 아뢰었다. 전하, 고려왕께서 신라의 삼보에 대해 물으셨나이다. 장육존상과 구층탑, 그리고 성대에 대해. 성대? 신덕왕의 눈이 커졌다. 성대가 무엇이냐? 조정의 신하들도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천년 왕국의 보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황룡사의 90세 노승이 나섰다. 소승이 들었사옵니다. 성대는 진평대왕께서 착용하시던 옥대이옵니다. 대대로 남고에 보관되어 있다 하옵니다. 신덕왕은 즉시 창고를 열게 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왕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지낸 뒤 다시 창고를 열었다. 그제야 그것이 나타났다. 금과 옥으로 장식된 보통 사람은 맬 수 없을 정도로 긴 띠.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그 성스러운 띠. 하지만 이제 그것은 무엇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921년 2월 북쪽 견령에서 말갈족 별보달고에 무리가 침입했다. 왕건의 장군 경건이 이들을 격파했다. 말 한 필도 돌아가지 못했다. 신덕왕은 기뻐하며 사신을 보내 왕건에게 감사를 표했다. 태조께 감사의 뜻을 전하라. 신라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917년 7월 신덕왕이 세상을 떠났다. 제위 6년
그는 시대의 경랑 속에서 신라를 지키려 했었지만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시호를 신덕이라 하고 죽성에 장사 지냈다. 왕건은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제 왕건은 신라의 보호자였다. 917년 7월 신덕왕의 태자 박승영이 즉위했다. 경명왕이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동생 위응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가족을 중심으로 왕건을 지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헛된 노력이었다. 918년 2월 조정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일길찬 현승이 반역을 꾀하다 사형당했다. 신라 왕실은 밖으로는 견훤과 왕건, 안으로는 반란 세력과 싸워야 했다. 사면 초가였다. 경명왕은 왕건과의 우호를 더욱 강화했다. 920년 정월 신라와 고려가 서로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다졌다. 922년에는 원봉, 순식, 홍술 등 여러 지방 장군들이 왕건에게 귀부했다. 왕건은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했다. 순식에게는 왕씨성을 하사했다. 원봉의 본성을 순주로 승격시켰다. 이제 신라의 지방 세력들은 신라 왕이 아니라 고려 왕을 따랐다. 923년 7월 경명왕은 창부시랑 김학과 녹사참군 김의경을 후당에 보냈다. 멸망해가는 신라였지만 천년 왕국의 자존심은 지키려 했다. 후당의 장종은 사신을 예우하며 물품을 하사했다. 924년에도 김학을 다시 후당에 보냈다. 장종은 김학에게 조의대부 시의경의 관직을 내렸다. 명목상으로나마 신라는 여전히 동방의 예의지국이었다. 923년 7월 명지성의 장군 성달과 경산부의 장군 양문도 왕건에게 항복했다. 신라의 영토는 이제 왕경 주변으로 쪼그라들었다. 천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호령하던 신라가 이제 경주 일대만 겨우 지키는 작은 나라가 되었다. 924년 8월 경명왕이 세상을 떠났다. 제위 8년. 그는 아버지 신덕왕보다 2년을 더 버텼지만 신라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시호를 경명이라 하고 황복사 북쪽에 장사 지냈다. 왕건은 다시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제사를 지냈다. 신라왕이 명복을 빕니다. 이제 고려왕이 신라왕의 장례를 주관하는 시대가 되었다. 경명왕의 동생 박이응이 왕위를 이었다. 경혜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었다. 천년 왕국 신라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역사적 평가? 신덕왕과 경명왕은 신라 천년사의 비극적 종장을 장식한 군주들이다. 이들은 후삼국 시대라는 격변기에 왕위에 올라 견훤과 왕건 사이에서 신라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박씨 왕실의 부활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는 붕괴되어 지방 호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의 치세는 신라가 고려에 의존하는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과정이었으며 결국 935년 경순왕의 고려, 귀부로 이어지는 멸망의 서곡이었다.